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통기술을 자랑하던 미국 권위자가 한국에서 경험한 현실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Yes, 하버드 so right 출신 now the state 데이비드 of our Air 로슨 Force is 박사는 pretty good when 절대 it comes to 인정할 수 penetrating 없다며 air defense systems from 냉소적으로 beneath, just such 한국을 as the Russian air defense 방문했지만 system. 돌아온 그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 교통국 회의실에서 그의 발표에 모든 관계자들이 침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경험이 미국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로슨입니다. 하버드에서 교통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연방교통국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미국 철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죠. 그런데 그날 내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교통국 본부. 매달 열리는 정기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앤더슨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MIT 연구소에서 발표한 특별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효율성, 기술 도입,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라면 동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이죠. 데이터가 편향된 게 아닐까요? 앤더슨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 이 보고서는 3년간 진행된 연구예요. 표본 크기도 충분하고 방법론도 엄격합니다. 국장은 화면을 넘기며 세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정시 도착률 98%, 미국은 82%,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국이 한국보다 2배 높았어요. 지하철과 철도의 무인운전 기술,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징수 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까지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대교통의 발상지인 미국이 이렇게 뒤처진다니.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앤더슨 국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데이비드 박사,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앤더슨 국장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IT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교통 시스템이 정말 미국보다 앞서 있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번쩍였습니다. 무언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 어딘가 미래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자동으로 움직이는 전동 워크웨이가 저를 실어 날랐습니다. 와우, 이건 정말 빠르네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얼굴 인식 한 번으로 모든 입국 절차가 30초 만에 끝났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줄 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MIT 보고서에서 말하던 효율성일까요? 짐을 찾아 출구로 나가는데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통공단 연구원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박사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 시스템을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재훈 박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놀라운 것들이 많네요. 이재훈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본격적인 탐방은 내일부터예요.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 전기차 충전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찾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택시 정류장은 질서정연했고 모든 택시가 깨끗했습니다. 뉴욕의 노란 택시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미국 택시는 기사가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 항상 불안한데 여기는 어떤가요? 이재훈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택시에 GPS 기반 미터기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최적 경로로만 안내하고 요금도 정확합니다. 불필요한 우회도 없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내내 주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교통 흐름도 원활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광판들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나요? 네, 5초마다 갱신됩니다. 도로 위 센서와 CCTV, 차량 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탐방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많다니. 미국에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사이를 유연하게 흐르는 차량들의 행렬.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이 도시는 무언가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한국 교통 시스템 탐방. 솔직히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려 왔지만 이미 첫날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MIT 보고서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까? 미국 교통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철도의 정수를 느껴보기 위해 서울역에서 수원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탑승은 질서 정연했죠. KTX의 내부는 조용하고 쾌적했으며 좌석 간 간격도 넉넉해 여유로웠습니다.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면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선 충전, 정숙한, 실시간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정밀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 짧은 여정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 특히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배려, 효율이 집약된 결과라는 걸요. 왜 한국 철도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재훈 박사와 함께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을 타기 위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부터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놀랐어요. 뉴욕 지하철의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신분당선이라는 완전 무인운전 지하철입니다. 운전사 없이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제어하죠. 이재훈 박사의 설명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에도 무인 열차가 있지만 완전 자동화는 아직 실험 단계였어요. 정말 사람이 없이 운행된다고요?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이재훈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09년부터 운행했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 오류가 없어 더 안전하죠. 승강장에 들어서자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신설 노선에만 있는 최신 기술인데 여기서는 표준이었어요. 이 스크린도어는 언제부터 설치했나요? 서울 지하철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어요. 이제는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소음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열차. 앞쪽에 기관사실이 없었어요. 대신 승객들이 앞창을 통해 선로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자 깨끗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CD 디스플레이가 각 좌석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이 정도 품질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재훈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동화 덕분에 오히려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인건비가 크게 줄었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요. 정확한 가속과 감속으로
전력 소비도 최적화되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30초 간격으로 운행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어요. 지연이 일상인 미국 지하철과 비교하니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시 도착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분당선은 99.9%입니다. 1년에 몇 분 정도만 지연되죠. 말도 안 돼. 미국 최고의 노선도 85%를 넘기 힘든데.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강남에서 판교까지 이동하는 동안 열차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정차와 출발이 너무 정확해서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알아서 정확히 도착했으니까요. 판교역에 도착해 플랫폼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내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도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역이 이렇게 장애인 접근성이 좋나요? 네, 보편적 설계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요. 역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어쩔 수 없이 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선택하고 싶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품질의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재훈 박사가 물었습니다. 신분당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미국 최고의 노선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건 그냥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 같습니다. 이재훈 박사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오후가 되자 이재훈 박사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실증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늘을 나는 택시, 이른바 UAM 어반 에어 모빌러티의 테스트 비행이 한창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건 정말 상용화 직전인가요? 이재훈 박사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25년부터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상업 노선이 열립니다. 테스트는 이미 2년 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둥근 원반 모양의 비행체가 수직으로 이륙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제 운행은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아직 연구실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실증 단계까지 왔나요? 이재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하나의 목표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실증 단지 내부로 들어가 UAM의 제어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기상 조건, 비행 경로, 안전 요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비행체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4인승 공간이 마치 고급 승용차처럼 편안했습니다. 이 비행체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다중 로터 시스템과 비상 배터리를 갖추고 있어 한두 개의 프로펠러가 고장나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24시간 모든 부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죠. 이재훈 박사는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UAM은 전기로 구동되어 환경 오염도 최소화합니다. 소음도 일반 헬리콥터의 20% 수준이라 도심 운행에 적합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험 비행을 해보시겠어요?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된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UAM에 탑승하자 예상과 달리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륙할 때도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곧 일상이 된다니 믿기지 않네요. 미국에서는 아직 10년은 더 걸릴 기술입니다. 착륙 후 연구소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통 미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UAM,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를 통합한 멀티모달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번의 예약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목적지까지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인프라 노후화 문제로 고민하는데 한국은 벌써 미래 교통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런 혁신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소장이 답했습니다.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와 미래 비전입니다. 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국가 경쟁력으로 보는 인식이 있어요. UAM 실증 단지를 나오며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교통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재훈 박사는 저를 서울 강남의 출근 시간대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대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강남역 앞 횡단보도에 서자 신호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로 된 카운트다운 표시가 보행자들에게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 카운트다운 신호등은 언제부터 도입됐나요? 거의 20년 전부터예요. 보행자가 횡단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안전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닥에 설치된 LED 신호등이었습니다. 바닥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바닥 신호등이라니 정말 세심하네요. 이재훈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만든 시스템이에요. 보행자 사망사고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감지해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어요. 이건 지능형 교통 신호 시스템입니다. CCTV와 센서로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신호 주기를 결정하죠.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교통경찰이 직접 나서서 신호를 제어하는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알아서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교통체증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더 효과적이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도 모든 곳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말 철저하네요. 이재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각장애인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버스가 정확히 정류장 앞에 멈추고 자동으로 경사로가 내려왔어요.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절하게 안내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네요. 이재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버스 운전사가 의무적으로 교통약자 응대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버스마다 휠체어 전용 공간이 있고 자동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일 때 한 사람도 건너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신호를 잘 지키네요. 특별한 벌금이라도 있나요? 이재훈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금보다는 교육과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거든요. 도로 위 자전거 전용 도로도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다니 놀랍네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 교통정책의 일환입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주차존도 따로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며 이재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내일은 더 놀라운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와 철도 시스템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다음 날, 이재훈 박사와 함께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라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자 톨게이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아도 되나요? 이재훈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가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해주죠. 한국의 하이패스 보급률은 99%에 달합니다. 우리의 차도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보급률은 60% 정도에 불과해요. 게다가 종종 오작동으로 긴 줄이 생기곤 하죠. 톨게이트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 교통 흐름이 정말 원활하네요. 이재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이패스 도입 이후 톨게이트 대기 시간이 97% 감소했어요. 연료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고속도로 위 디지털 전광판들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재훈 박사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이 내비게이션은 정말 정확하네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하나요? 네.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모든 차량의 이동 데이터와 CCTV, 도로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경로를 계속 재계산하죠.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방 2km 지점에 사고로 인한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우회로를 안내합니다. 즉시 새로운 경로가 표시되었고 우리는 정체 구간을 완벽하게 피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고 정보가 업데이트되기도 전에 이미 정체에 갇히곤 했는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재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고속도로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중앙관제센터에 보고되고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도로의 상태였습니다. 균열이나 포트홀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 고속도로는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 심각한데 말이죠. 도로 상태가 정말 좋네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인공지능 장착 드론이 매일 고속도로를 점검합니다. 작은 손상도 즉시 발견해 보수하죠.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휴게소에 들어서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각 휴게소의 혼잡도와 주요 시설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휴게소 혼잡도까지 알려주다니 정말 세심하네요. 이재훈 박사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여행의 일부예요. 다음 휴게소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히 어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동 전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통혁신이 아닐까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할 때 느꼈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동이 이렇게 편안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러운 시스템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라면 간단한 패스트푸드점과 화장실, 주유소가 전부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정말 휴게소인가요? 아니면 쇼핑몰, 넓은 주차장, 현대적인 건물,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마치 작은 테마파크 같았어요. 이재훈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여행의 목적지가 될 만큼 발전했습니다. 이제 둘러보실까요? 휴게소 내부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선 푸드코트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점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떡소떡, 파전, 비빔밥, 국밥 등 다양한 지역 특산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있나요? 네, 이곳은 충청도 지역 휴게소라 청양고추를 활용한 매운 요리가 유명합니다. 각 휴게소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가 있어요. 이재훈 박사의 추천으로 소떡소떡을 주문했습니다. 소시지와 떡을 꼬치에 꿰어 매콤한 양념을 발라 구운 간식이었어요. 한입 베어 물자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미국 휴게소 음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식사 후에는 기념품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지역 특산품과 수공예품,
간식거리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쇼핑도 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이재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 중 휴게소에서 지역 특산품을 사가는 것을 즐깁니다.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휴게소 뒤편에 마련된 전망대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주변 산과 강을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전망대까지 있다니 정말 여행 명소 같습니다. 맞아요. 주말이면 이 전망대를 보기 위해 일부러 휴게소에 들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휴게소를 나오며 전기차 충전소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최신식 급속 충전기가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고 몇 대의 전기차가 충전 중이었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많네요. 이재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의무화되었죠. 충전하는 동안 휴식과 식사를 할 수 있어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휴게소의 또 다른 끝에는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음식과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니 신기하네요. 이재훈 박사가 웃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도 도입되어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주문하면 도착 시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미국의 휴게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자동 세정 시스템과 손건조기, 화장실 내 비상벨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화장실 청결도가 호텔 수준입니다. 한국 휴게소는 화장실 관리에 특히 신경 씁니다. 실시간 청결도 평가 시스템도 운영 중이에요. 휴게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휴게소는 어쩔 수 없이 들러야 하는 곳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부러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발전했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재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휴게소가 이런가요? 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과 서비스 품질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휴게소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존재니까요. 다시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문화와 음식,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한 한국의 휴게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한국 탐방의 마지막 날, 이재훈 박사는 저를 서울 소방재난본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우석 팀장을 만났어요. 정우석 팀장은 긴급 차량 관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한국의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요? 무슨 뜻인가요? 정우석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갈 때 도로 위 차량들이 바다가 갈라지듯 양쪽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현상입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정우석 팀장의 초청으로 구급차에 탑승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 도심으로 출동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앞 차량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같았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런 질서가 가능하다니. 미국에서는 긴급 차량의 길을 비켜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우석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긴급 차량에 양보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신호등이었습니다.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하자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정체 없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바뀌어 정체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정우석 팀장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서울의 긴급 차량 평균 도착 시간은 4분 내외입니다. 미국 대도시의 평균 78분보다 훨씬 빠르죠. 구급차에서 내린 후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긴급 차량의 위치와 상태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최적의 출동 경로를 계산하고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 탐방의 마지막 날, 저는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을 앞섰다는 MIT 보고서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시스템이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돼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이 효율적인 협업으로 빠른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셋째로는 기술 혁신과 시민 의식의 조화입니다. 이틀 후 워싱턴 DC 교통국 회의실, 앤더슨 국장과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의 교통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인운전 지하철, UAM, 하이패스, 모세의 기적까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 교통 시스템의 해답은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앤더슨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술은 그 다음이죠. 하버드 출신 미국 교통 전문가로서 자존심은 상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미국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니까요.